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3회차 제가 구매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축구 토토 승무패 13회차 대상 경기들 골대법으로 풀어보자 정리본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업로드를 해드렸으니까 멤버십분들께서는 골대법 정리본 참고해주시고, 최종 픽 영상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점 이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때리는 TV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모두 편안하게 중간에 광고 없이 쭉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1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아스날 대 웨스트햄. 자, 일단 이 경기는 투표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아스날의 승리를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저 역시도 아스날의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꺼림칙한 면이 있죠. 바로 아스날의 경우는 현재 공격 자원들의 결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르티넬리, 하베르츠, 제수스, 부카요 사카 같은 선수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홈에서 아스날이 점유율을 쥐고 경기 운영을 할 테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강등권으로 리그 19위를 기록 중인 레스터시티와의 지난 경기에서는 메리노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려주면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메리노 선수가 투입되기 전인 후반 80분까지 득점을 하지 못했었다라는 점에서 무승부의 냄새도 어느 정도 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적으로 아스날의 1.19배당을 측정을 하면서 너무나도 낮은 정배당을 주면서 어차피 아스날의 승리니 돈 안 주겠다라는 토사장의 심보가 보이는 배당이고, 아스날의 홈 경기의 기본적인 자원들이 너무나도 좋고 세트피스 득점이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 중인 아스날이기 때문에 승리는 기본 고정픽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스날의 승무까지는 예상을 하는데 왜 아스날의 패배는 예상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로 웨스트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루카스 파케타 선수가 훈련 중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2주 정도 결장을 하게 됐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인 루카스 파케타 선수 없는 웨스트햄의 공격은 무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시즌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값을 뺀 XGDF 값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6위 수준인 웨스트햄인데, 파케타, 썸머빌, 안토니오, 펠크루그 같은 공격 자원들이 빠져 있다라는 건 공격에 확실히 큰 타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의심으로만 접어두고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본머스 대 울버햄튼. 자, 본머스의 경우는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번 시즌 너무나도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는 팀이고, 울버햄튼의 경우는 17위로 강등권을 벗어나냐 마냐 허우적거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본머스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머스의 승리에 현재 1.49배당 1.49 사고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맞대결 전적에서도 본머스가 홈에서 울버햄튼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본머스 기준 2무 2패를 기록 중이라는 것도 냄새가 나고, 울버햄튼의 경우가 이번 시즌 XGDF 값이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인데 강등권에 허덕이는 팀이 어떻게 XGDF 값이 1위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만큼 기대 득점 값은 낮은데 실제 득점이 더 많이 나왔다. 쉽게 말하면 이 새끼들한테 골은 기대도 안 했는데 뜬금없이 넣는 상황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본머스의 승리를 보는 게 당연히 맞지만 무승부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 거고, 다만 울버햄튼의 경우가 이번 시즌 카운터어택 득점이 프리미어리그 3위를 보여주면서 카운터어택에 의한 득점에 특화되어 있는 팀인데, 본머스의 경우는 카운터어택으로 인한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20위로 가장 카운터어택이 안 통하는 팀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승리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맞대결에서 본머스가 울버햄튼 원정을 가서 2대4로 승리를 기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머스의 득점은 페널티킥으로만 3골이 나왔던 경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승부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본머스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풀럼 대 크리스탈.
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풀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예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노팅엄과의 경기 분석 내용 말씀을 드릴 때도 이 경기 분명히 최근 기세나 기록으로 보면 노팅엄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다. 하지만 풀럼이 이번 시즌 도깨비 같은 결과를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풀럼이 진짜 2대1로 승리를 했었죠. 점수로는 1점 차였지만 꾸역꾸역 이긴 게 아니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했었는데, 저는 또 풀럼이 이 경기에서 그런 경기력이 또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로 풀럼이 노팅엄과 경기를 할 때 측면 크로스에 의한 공격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는데, 노팅엄의 경우가 크로스 허용 횟수가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인 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풀럼의 측면 크로스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크로스 허용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중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풀럼의 크로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 공동 1위를 기록 중인데다가 롱볼을 많이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풀럼이 노팅엄을 상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XGDF 값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꼴찌로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너무나도 안 터지기 때문에 이 경기 풀럼의 승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경기 스타일을 비교해 봤을 때 풀럼의 승리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풀럼의 패배 투표율은 17%밖에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 풀럼의 승리는 빼고 풀럼의 무패 투픽이 메리트 있는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풀럼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ips위치 대 토트넘. 자, 우선 지난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갔음에도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1대2로 패배를 기록했었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토트넘이 패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맞대결에서 ips위치의 스즈모딕스 선수의 뜬금포 오버헤드킥 개꼬록골이 터져줬는데, 이번 경기에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고, 리암 델랍의 두 번째 골 역시 토트넘의 드라구신 선수가 골대 앞에서 병신짓한 걸 리암 델랍 선수가 밀어넣었던 득점이었는데, 드라구신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토트넘의 수비 입장에서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스위치는 주전 수비 자원인 데이비스 선수, 주전 미드필더인 샘 모르시 선수가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스위치가 또다시 승리하기는 어려운 경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토트넘 역시 반더벤, 로메로 같은 주전 수비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자랑 손흥민 선수도 현재 출전 불투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입스위치의 두꺼운 수비벽을 뚫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손흥민 선수 성격상 어느 정도 아픈 건 참고 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메디슨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맨유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입스위치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발렌시아 대 AT 마드리드. 자, 지난주에 이미 AT 마드리드가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7분 만에 바리오스 선수가 퇴장을 당해버리면서 RC 셀타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는 이변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경기에서 또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AT 마드리드가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렌시아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이 라리가에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실점이 많은데, AT 마드리드의 경우는 라리가에서 오픈 플레이 득점 공동 3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그리지만, 알바레즈, 솔르로스를 앞세운 AT 마드리드가 무난하게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한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크로스 횟수가 가장 많은 팀인데, AT 마드리드의 경우는 크로스를 잘 허용하지 않는 팀에 속하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잘할 수 있는 공격은 AT 마드리드에게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모든 기록을 봤을 때는 이런데, 지금 AT 마드리드의 경우는 다음 주 수요일에 스페인 FA컵 코파델레이 4강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감독이 로테이션을 어떻게 돌릴지 예상이 안 가서 좀 찝찝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경기력을 믿고 저는 발렌시아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고, 패턴적으로 A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다라는 점에서 무승부는 제외하고 발렌시아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지로나. 자, 우선 제가 가끔 가다가 드리는 말씀이 비슷한 플레이의 스타일을 보이는 팀들이 만났을 때는 그 스타일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팀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기가 바로 그런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라리가에서 점유율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지로나 역시 라리가에서 점유율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죠. 또한 짧은 패스 수치가 레알 마드리드가 1위, 지로나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로나 역시 짧은 패스를 많이 가져가는 팀인데, 지금 이 수치만 비교를 해봐도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플레이 스타일의 주인은 레알 마드리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모든 기록들을 비교해봐도 지로나가 우세해 보이는 단서는 없기 때문에 맨시티와의 챔스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음바페를 앞세운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12번 경기 맨시티 대 리버풀. 자, 이 경기는 맨시티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홀란드 선수가 최전방에서 서 있어줘야 홀란드 선수의 키를 활용한 대갈박 공격만이 리버풀을 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홀란드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스 경기에도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과연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주전 수비 자원인 아칸지 선수와 주전 미들 자원인 로드리 선수 역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의 손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수비 뒷공간으로 볼이 흘러갔을 때 수비진들의 스피드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분명 이번 경기에서도 홈팀인 맨시티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서 경기를 운영을 할 텐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카운터어택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수비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한다라는 건 살라와 디아즈 선수에게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최근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헤타페 대 베티스. 자, 이 경기의 경우는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확실히 상승세를 탔다라는 게 느껴지고, 베티스 역시도 맨유의 벤치 딱이었던 안토니 선수가 베티스에 오자마자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무패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픽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픽 여유가 없기 때문에 헤타페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일단 헤타페가 홈에서 득점도 잘 안 나오는데 실점이 라리가에서 최소 실점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베티스가 득점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베티스 역시도 원정에서는 득점은 줄어드는데 실점 역시 줄어든다라는 점에서 무승부의 냄새가 많이 난다. 그리고 베티스의 경우는 주중 헨티와의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로셀소, 이스코, 안토니 선수 이렇게 세 선수가 함께 나와야지 베티스의 공격이 활성화된다라는 걸 느꼈는데, 이번 경기에 로셀소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베티스가 승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타페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한번 연승이 끊어질 타이밍이지 않나 판단을 해서 저는 이 경기 헤타페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소시에다드 레가네스. 자, 지난 맞대결 당시에 소시에다가 레가네스 원정을 가서 0대3으로 대승을 기록했었고, 바라네체아, 멘데즈, 오야르살발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었는데, 이번 경기에도 문제없이 출전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고무적이고, 주중 유로파 경기에서도 멘데즈, 오야르샤발 선수가 득점의 맛을 보면서 다시 한번 레가네스의 골대에 0점을 미리 잘 맞춰놨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지난 맞대결 경기를 봤을 때 레가네스의 수비가 소시에다의 후보 선수의 드리블에 녹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고, 수비들이 뭔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사실상 이 경기는 레가네스가 원정에서 뭔가 이변을 내기에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빌바오와 레가네스의 경기처럼 빌바오가 점유율을 쥐고 슈팅을 29개나 때렸는데도 결국에 골이 안 들어가는 상황으로 무승부가 나오는 경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소시에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